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에 미 연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그동안 4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75bp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온 연준이 드디어 긴축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금리는 15년 만에 최고 수준인 4.25%에서 4.5%가 됐습니다. 파월 의장 기자회견 발언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파월이 회의 참석자들이 인플레이션의 상방 위험을 지속적으로 봤다 이렇게 전했고요. 들끓는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긍정적인 신호를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금리 인상을 완화할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다는 건데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확산을 하려면 훨씬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특히 제품이나 서비스 전반에서의 물가 압력이 여전하다고 밝혔는데요.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만약 계속된다면 연준은 금리를 더 올려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연준의 정책이 아직도 충분히 경기를 제약하고 있진 못하다라고 하면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실 오늘 3대 선물이 빠지고 있는 것도 그렇고 시장은 오늘 새벽 이 발언을 좀 매파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인데 어제 파월 의장 발언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뭐 결과도 그렇고 파월 의장 기자회견 자체는 시장이 그렇게 안 좋게 보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상 범전에 들었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일단은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연준은 장기전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네. 시장이 어느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은 예상하지만 이것이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 즉 빠르게 금리가 떨어지고 빠르게 인플레 잡힐 것이라는 예상하에 움직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이 어떤 채권 시장에서 바벨 전략으로 나오는 네.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초단기채와 장기채를 많이 사고 있는 부분. 그런데 시장이 기대를 그렇게 해버리면 인플레이션이 안 잡혀요. 그러니까요. 그걸 연준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기대를 하는 거를 계속 바둑에서 단수를 치듯이 탁탁 끊어주면서 네. 맥을 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의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물론 예상했던 바인 거고 하지만 그런 거에 비해서는 뭐 새로운 얘기를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네. 좀 나쁘진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과의 줄다리기는 계속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아무래도 50bp 인상도 그렇지만 더 주목을 받았던 게 또 점도표잖아요. 네. 어제 연준이 이번 긴축 사이클의 내년 최종 금리를 기존 4.6%에서 5.1%로 상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높은 금리가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한 건데 내후년인 2024년의 금리는 3.9에서 4.1%로 또 2025년에는 2.9에서 3.1%로 모두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사실 뭐 그 시점의 금리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금리를 어디까지 올리냐, 언제 어디까지 올리냐가 더 중요한 거고 사실 연준의 금리 정책이 뭐 3개월 사이에도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것이 크게 유의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빠질 거다라는 게 유의미하다보다는 시장이 주목하는 거는 5.1 이상의 어떤 점도표, 그러니까 점도표 자체의 어떤 그 수치가 상향되었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FOMC를 비둘기적이보다는 매파적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건 뭐냐? 파월 의장이 갖고 있는 카드가 3가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속도와 높이와 지속인데 일단 속도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했어요. 그렇죠. 예고편을 때렸다는 거죠. 속도 줄이겠다. 75bp에서 50bp. 50bp가 적은 건 아니고 네. 이걸 통해서 4% 이상이 넘어갔지만 일단 속도가 줄였다는 거에서 확인이 된 거고요. 그러면 높이가 뭐냐? 일단 지금 나오는 건 5.1 이상이라는 거죠. 네. 현재 예상이고 그렇죠. 어쩔지 모릅니다. 시장이 좀 과열되면 그리고 인플레이션 안 잡히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 어디까지 끌고 가냐 했을 때 시장 예상도 있지만 그거는 연준의 정책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한 3개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 예상을 좀 집중해서 보는 거지. 네. 그 뒤에 예상은 뭐 크게 주목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경험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3개월 이내에도 이미 좀 여러 가지로 말이 바뀐 부분도 있고 뭐 한 달 사이에도 막 팍팍 바뀌는 게 연준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댓글에서 하수 감별사님이 그럼 2023년에는 고용만 보면 되나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시거든요. 고용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잡혔다는 가정하에 고용을 보는 거죠. 사실 연준이 보는 중요한 수치가 사실 그거예요. 연준이 차트를 볼까? 나스닥 지수를 볼까? 보겠죠. 보는데
가장 주요하게 보는 거는 연준의 성격상 인플레이션 네. 수치와 고용일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 안정과 물가 안정 이것이 연준의 목표이기 때문에 가장 큰 두 가지 목표죠. 시장 안정이 세 번째일 겁니다. 그러면 연준의 목표가 그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면 얘네는 고용만 보는 게 가능하지만 인플레이션이 과연 내년에 잡힐까요?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9에서 7되는 2% 빠지는 거는 어렵지 않아도 네. 우리가 5에서 3 되는 3으로 거는 가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 만두의 속이 딱딱할 수 있기 때문에 만두론, 네. 코어가 굉장히 얼어 있는 차가울 수 부분이 있다. 녹이려면 전자레인지를 따뜻하게 좀 오래 네. 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빨리 없어지지는 않을 거다는 생각도 같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아무래도 조금 3%, 2%대까지 내려가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런 네. 이야기였고요. 시골 촌부대박님께서 펄 목소리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도 느끼는 거지만 이분 목소리 기가 막힙니다. 네, 성우 같죠? 그냥 좀 뭐랄까 이게 중년의 멋스러움이 느껴지는 보이스. 네, 포스가 있는. 외모랑은 좀 안 어울리는. 좀 더 약간 좀 그러니까 이제 그 보스 같은 느낌 아니에요? 좀 덩치가 있고 이런 느낌인데 또 그렇진 않아요. 네.